반갑습니다, 여러분. 바람직한 학교 생활기록부 기재 방안에 대해서 강의할 3일여자고등학교의 신희범이라 합니다. 학교 생활기록부 참 걱정이 많으시죠?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학교 생활기록부입니다. 자, 오늘 강의할 내용은요. 학교 생활기록부 기재의 개괄적 이해에 대해서 맨 첫 번째 말씀드리겠고, 두 번째로는 항목별로 학생부를 기재하는 방법, 즉 출결 상황에서부터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까지 총 6가지에 걸쳐서 일단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후에 마무리, 이렇게 해서 오늘 강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교 생활기록부 기재의 개괄적 이해에 대해서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이시죠? 이게 바로 학교 생활기록부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럼 학교 생활기록부가 과연 무엇인가? 학교 생활기록부는 학생이 고등학교 3년간에 나오죠. 학교 생활에 대해서 학업 및 활동 과정 등 성장을 중심으로 교사가 관찰하고 평가한 종합적인 그런 기록을 학교 생활기록부라 합니다. 그럼 여기에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을까요? 자, 여기 인적 학적 사항에서부터 출결 사항, 그 다음에 수상 경력, 창체, 교과 학습 발달 상황 쭉 나오죠. 8번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까지 모두 나옵니다. 요런 기재 내용이 여러분들이 상당히 걱정하고 있는 학생부 종합전형에 모두가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어떻게 기재를 하고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상당히 중요하리라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을 말씀드릴 테니까 조금이라도 참고를 하셔가지고 종합전형에 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학교 생활기록부하고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관계거든요. 자, 왼쪽에 보시면은 방금 말씀드린 학교 생활기록부에 들어있는 항목별이 쭉 나와 있습니다. 이 항목하고 그 다음에 각 대학에서 평가 역량들이 있는데요. 모든 대학에서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인성, 발전 가능성 요 4가지 틀을 중심으로 해서 약간 대학별로 변형이 있긴 하지만은 요 틀을 중심으로 해서 평가를 합니다. 대학들이. 자, 아주 미세하게 다 연결이 다 되어 있죠. 그러면 요 평가 영역에 포함되고 있는 각 항목들 진짜 유기적 연결이 잘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기재를 해야 되는가 오늘 바로 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입전형의 학생부 온라인 제공 범위입니다. 인적 사항에서부터 그 다음에 학적 사항 모두 전부가 바로 그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영역에 해당됩니다. 그죠? 다 나오죠? 자, 학생부 주요 항목 기재 축소 내용인데요. 지금 현재 고등학교 1학년하고 그 다음에 2, 3학년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자, 몇 가지 간단히 살펴본다면요. 먼저 수상 경력에서 지금 2학년, 3학년 같은 경우는 학기당 한 건이 대입에 반영됩니다. 근데 현재 고등학교 1학년 같은 경우는요. 수상 경력은 대입에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자율활동 500자 똑같죠? 동아리활동 역시 500자 똑같은데 현재 2, 3학년 같은 경우는 자율동아리 한계가 있습니다. 이게 30자 이내인데 이거는 동아리 소개에 불과하거든요. 근데 1학년 같은 경우는 자율동아리가 미기재됩니다. 기재되지 않는다는 말은 역시 대입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말이겠죠. 봉사활동 역시 마찬가지죠. 봉사활동 특기사항이 현재 2학년, 3학년은 특기사항에 기재가 되지 않고 실적만 기재가 됩니다. 근데 고등학교 1학년 같은 경우는요. 특기사항도 기재가 안 되고 실적 또한 대입에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교사가 지도한 봉사활동 실적은 반영이 되겠죠. 학교 중심의 봉사활동은 반영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진로활동 부분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700자고 진로 희망 분야가 역시 1학년, 2학년, 3학년 전부 다 대입에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교과 세트 과목당 500자죠. 그죠? 역시 500자고 방과학교 역시 미기재되고 1학년 같은 경우는 영재활동이라든지 발명교육 이런 부분이 대입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독서활동도 지금 도서면과 저자가 쭉 적혀 있는데요. 1학년 같은 경우는 역시 대입에 반영되지 않고요. 종합의견은 둘 다 500자가 기재가 됩니다. 이런 차이가 있는데 뒷부분에서도 간단히 언급을 더 해드리겠습니다. 자, 방금 말씀드린 부분 간단히 정리하면요. 특히 1학년 학생들입니다. 2024년 대입부터 상급학교 진학 시 미제공하는 항목이 바로 뭐냐면 수상 경력, 그 다음에 자율동아리 실적, 그죠? 그 다음에 학교 교육 계획에 의한 정규 교육 과정 이외에 청소년 단체 활동, 개인 봉사활동 실적,
독서활동 실적 이런 부분은 현재 1학년은 대입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 좀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대입제도 공정성 방안에 의해서 적용되고 있습니다. 자, 글자수 축소가 되었죠. 생활기록부 글자수 축소가 되었는데 많은 분들이 염려를 많이 합니다. 글자수가 축소가 되면은 평가하는 데는 내신 성적이 거의 좌우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물론 맞습니다. 맞긴 맞는데 그러면 축소된 글자수에 평가할 게 없는가? 그렇지는 또 않더라고요. 제가 나름대로 한번 쭉 살펴봤는데요. 그 글자수를 좀 이렇게 한번 정확하게 세진 않았지만은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창의적 체험 활동이 있죠. 자율활동 500자입니다. 1년에. 그러면 3년이면은 1500자 되겠죠. 그 다음에 동아리 활동입니다. 역시 3년이면 1500자입니다. 진로 활동이 1년에 700자니까 3년이면 2100자 되겠죠. 그다음에 교과 세특이 있죠. 교과 세특은 대략적으로 3학년 1학기까지 보니까 약 학생마다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50과목 내외로 봤을 때 그다음에 최대 500자다. 그러면 약 25,000자가 나옵니다. 평가자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교과 세특 25,000자 내외 이 정도만 봐도 충분히 평가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행동발달 및 종합의견 역시 2년 동안 하니까 약간 1000자가 나옵니다. 이걸 도합해보니까 전체 31,100자 정도 나오더라고요. 엄청나죠, 사실은. 글자수만 본다면은. 그러면 내신 성적에다가 3만여 자, 요걸 가지고 얼마든지 평가할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활동을 또 세봤습니다, 제가. 글자수 말고. 자, 자율활동 우리 1년에 500자면 3년에 1,500자죠. 그래 본다면은 보통 500자 정도면은 한 가지 활동만 500자를 제시하는 게 아니라 보통 3가지 내지 4가지 정도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자율활동, 동아리, 진로활동 이렇게 쭉 봤거든요. 보니까 총 활동수가 약 190가지여 가지. 알파까지 하면 거의 200여 가지 활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생활기록부를 하나하나 분석해 본다면은 학생이 500자인데도 500자 속에서 3가지 내지 4가지 정도 활동으로 본다면 거의 200여 가지 활동들이 많이 있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럼 이렇게 본다면 정말 글자 수가 축소되더라도 좀 교과 성적도 중요하지만은 역시 활동도 상당히 중요할 것이다.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학생부 기재 유형 분류인데요. 정말로 말하는 바람직한 학생부입니다. 자, 요게 1, 2, 3, 4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최상, 상, 하가 나와 있죠. 자, 이게 뭐냐면요. 예전에는 거의 1번, 2번이 거의 많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학교하고 사실, 학교하고 평가, 즉 학교 중심의 사실과 학교 중심의 어떤 평가, 요게 중심이었는데 점점 최근에는 학생 사실과 학생 평가, 무슨 말씀이냐면 결과적으로 학생 개인의 특징이 생활기록부에 잘 드러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평가자들 역시 무엇을 가장 중시 여기느냐? 학교 평가보다도 이 학교 프로그램 속에서 학생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어떤 특징을 보여주었는지 그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점점 생활기록부가 각 학교별로 상향 평준화되고 있다는 부분, 이런 부분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본다면 조금 더 섬세하게, 미세하게나마 차별화된 생활기록부 기재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항상 생활기록부 기재를 할 때라든지 아니면 일반적인 학생부 종합전형 관련된 상담을 할 때 요 도표를 많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 뭐냐면 학생부 기록에 대한 구조 변화의 필요성입니다. 자, 요 그림과 밑에 그림이 있죠. 첫 번째 그림 같은 경우는 학교 중심 학생부의 구조고요. 두 번째 그림은 학생 중심 학생부의 구조입니다.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전에는 거의 학교 중심의 프로그램 중심으로 생활기록과 기재를 많이 되고 있었는데 요즘은 요 밑에 그림처럼 있죠. 학생 중심의 개인적 특징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이죠. 자, 요 두 가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요거는 보십시오. 수상, 자율, 동아리, 봉사 전부 다 단절되어 있죠. 자,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그렇게 묻습니다. 자, 선생님, 독서를 얼마나 해야 돼요? 봉사활동 얼마나 해야 돼요? 요렇게 묻고 있거든요. 요렇게 묻는다는 것은 바로 무슨 말씀이냐면 학교 생활기록부, 즉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방법이라든지 대비 방법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이 안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학생들이 좀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뭐냐면 저는 교과 전형으로 진학을 하고 싶은데 교과 성적이 좀 떨어집니다. 그러면 활동을 엄청나게 많이 해가지고 많은 활동을 통해서 좀 떨어진 교과 성적을 보완해가지고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준비하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바로 이 부분이죠. 보세요. 교과하고 교과 세특이죠. 이 부분하고 나머지 부분 다 단절됐다는 부분입니다. 옛날에 입학사정관제나 그런 부분은 가능할지 몰라도 지금은 그게 아니거든요. 지금 바로 요게 바로 정답입니다. 자, 교과 성적이 낮은 것을 그 다음에 많은 활동을 통해서 상쇄를 시킨다. 요게 아니고요. 활동을 하시더라도 어떻게 활동해야 되는가? 요거죠. 밑에 교과학습 활동, 교과 성적 나오죠. 세특 나오죠. 이게 학업 역량입니다. 학업 역량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활동이 올라가야 되겠죠. 자, 우리 나무로 본다면 요게 바로 뭡니까? 뿌리가 되겠죠. 요 뿌리가 내려지면서 뿌리 위에서 바로 줄기 가지가 올라와야죠. 수상이 올라오고 자율이 올라오고 동아리 봉사 이렇게 올라와야 되겠죠. 게다가 요 가지들이 올라온 걸 어떻게 합니까? 서로 유기적인 연계가 다 돼 있죠. 그죠? 요렇게 유기적인 연계가 다 되고 마지막에 추천서 역할을 하는 종합의견 담임선생님이 요렇게 제시를 해주면은 정말로 요 학생의 어떤 개인적 특징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파악할 수 있는, 또 능력을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평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종합전형에 대비하는 학생들은 반드시 이런 그림을 반드시 숙지를 하셔가지고 어떤 활동을 하더라도 학업에 바탕을 둔 줄기가 올라오는 역할이 있죠. 활동이 있죠. 그런 부분을 연계해가지고 많은 활동을 하시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항목별 학생부 기재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출결 상황입니다. 출결 상황은 생활기록부에 이렇게 나오죠. 결석, 지각 쭉 나옵니다. 출결은 일반적으로 미인정 결석, 지각, 조퇴 결과 등 아마도 미인정에 대한 횟수가 많을수록 대입 전형에 따라 감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종합전형에서는 성실성이라든지 근면성을 많이 평가를 하겠죠. 그 다음에 일반 교과전형에서도 대학별로 뭐 미인정 결석 하루 내지 2, 3일 정도는 만점을 주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대학별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출결 상황에서는 거의 뭐 요게 그대로 비어 있는 게 더 좋겠죠, 사실은. 그럼 변결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습니다. 변결을 가지고 뭐 변결로 인해서 뭔가 감점을 주거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미인정 결석, 미인정 지각, 미인정 조퇴 이런 부분에선 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수상 경력 보시겠습니다. 수상 경력 작성 예시를 좀 해놨는데요. 자, 방금 말씀드렸지만은 수상 경력은 현행대로 유지가 되는데 기록은요 상 받는 대로 다 기록이 됩니다. 다만 대입에서는 한 학기당 한 개만 기재가 됩니다. 현재 2학년, 3학년 같은 경우는 한 개가 기재되겠죠. 근데 1학년 같은 경우는 기재는 되는데 대입에는 제공이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을 좀 아셔야 되겠죠. 여기 나오지만은 수상 경력에서 주로 어떤 부분을 평가하냐면요. 학업 역량 및 전공 적합성, 인성 등 이런 부분이 많이 평가가 됩니다. 그러면 수상 실적에 대한 근거 제시가 좀 필요한데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뭐냐? 다른 영역과 연계성 확보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수상 경력은 학교명이 나오죠. 근데 학교명은 수상 경력 문항 이외의 항목에는 입력할 수 없도록 되어 있죠. 자, 예를 들어 뭐 어떤 학교 이름 따가서 무슨 인재상, 그다음 무슨 오품제 이렇게 예전에 있었는데 지금은 학교명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제외가 됩니다. 블라인드 처리 되겠죠. 그다음에 학교 교육 계획서 내에서 시상 계획에 있는 대회명이나 행사명은 수상 경력란에만 입력하고 관련 활동 내용을 다른 항목에 입력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부분을 말씀드리자면은 자, 내가 수상을 했는데 수상한 내용에 대해서는 다른 항목에 전혀 입력을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죠. 자, 그러면 경희대 학종의 현안 참고 요걸 잠깐 참고하겠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는데 연계 활동이 상당히 중요하다 했죠. 자, 경희대에서 입학사정관 분이 브리핑을 할 때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자, 교과 관련 경시대회, 그 다음에 교과 학습 발달 상황과 연계하여 평가한다. 자, 그분들이 평가할 때 있죠. 자, 하나 상을 받았는데 얘가 어떻게 상을 받았는지 확인할 수 없겠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 수학경시대에 상을 받았는데 수학경시대에 어떻게 해서 받았지? 그러면 일반적으로 교과학습 발달 상황을 바라보겠죠. 수학
등급이라든지 그다음에 세특을 보시겠죠. 대신에 수학 등급이라든지 세특에 상을 받았다는 내용은 절대로 언급하시면 안 됩니다. 다만 이제 수학적 능력이 상당히 우수하다는 부분을 그렇게 적어주시면 상당히 좋겠죠.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다는 말씀이거든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수상 관련 역량을 학생부의 다른 영역에서 자연스럽게 보여주면 좋겠다는 거거든요. 자, 수학경시대에 입상했습니다. 그럼 이 학생이 동아리 활동 보니까 동아리 활동에도 수학 교과 동아리, 그 다음에 창의적 문제 풀이 활동이 상당히 뛰어나다는 부분이 있네요. 세특에 보니까 수학 특정 부분이 실력이 상당히 뛰어나던 부분이 있습니다. 독서 활동 역시 수학 미적분 기하 등 관련 독서 실적이 있습니다. 종합의견에서도 담임 선생님께서 수학적 사고 능력이 우수하고 진로 적합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 얘가 수학경시대에 입상을 했는데 여기서만 그치지 않고 동아리, 세특, 독서활동, 종합의견까지 전부 다 자연스럽게 제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렇게 본다면 이 학생은 당연히 수학 관련 학과라든지 그 다음에 공과대 전공적합성에서 상당히 유리한 평가를 받을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럼 종합전형에 대비하시기 위해서는 바로 말씀드렸죠. 하나의 항목이 있는데 그 항목에만 국한되지 말고 이 항목이 다른 항목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면 상당히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창체를 보시겠습니다. 자, 창의적 체험활동, 자동 봉진 그러죠.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이 있는데요. 봉사활동 같은 경우는 특기사항이 기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세 가지 활동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창의적 체험활동 생활기록부에 이렇게 제시가 됩니다. 자율활동 500자죠. 동아리활동 역시 500자죠. 근데 동아리활동 속에서 자율동아리 있죠? 자율동아리는 30자입니다. 근데 30자인데 참 자율동아리 활동을 상당히 많이 하더라도 30자 이내, 그 다음에 자율동아리의 동아리 명칭이 좀 길어버리면은 동아리 활동에 대해서 별로 적을 게 없습니다. 10자 이내도 채 되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진로활동. 자, 여기 진로 희망 분야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상급 학교에 미제공됩니다. 만약에 내가 진로 희망 분야가 없다 그러면 현재 진로 희망 분야 모색 중 이렇게 적어도 관계는 없습니다. 대학에 제공이 안 되거든요. 그죠? 다만 비워두시면은 아예 생활기록부 기재가 안 됐구나라는 그런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비워두시면 안 되겠죠. 700자입니다. 그다음에 방금 말씀드렸죠. 봉사활동은 삭제가 됐다. 봉사활동 특기사항은 기재가 안 되죠. 다만 봉사활동의 실적 부분은 대학에 반영이 됩니다. 2학년, 3학년 학생들 경우는 그렇습니다. 자, 여기 창체는 바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주요 평가 요소 4가지죠. 즉 학업 역량, 전공적 합성, 발전 가능성, 인성. 그죠? 이걸 파악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항목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다음에 봉사활동 실적만 기재됩니다. 단 2024, 즉 그 고등학교 1학년이죠. 현재 1학년 대입부터는 바로 개인 봉사활동 및 자율동아리 활동 실적은 평가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죠? 자, 그럼 먼저 자율활동부터 보겠습니다. 자율활동은 평가 요소가 여러 있는데요. 리더십, 공동체 생활, 의사소통, 나눔 배려 이런 부분이 있고 더 중요한 게 바로 개별적인 행동 특성이죠. 이런 부분이 많이 드러나야 됩니다. 그래서 자율활동이든 동아리든 진로활동이든 간에 정말로 중요한 부분이 개별적 행동입니다. 특징입니다. 자, 여기 나오지만은요. 고려사항은 학교 활동의 나열이 아닌 개인 활동이 표출돼야 된다. 개인 활동이죠. 두 번째도 학급이나 학년에 창의적인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겠고, 그 다음에 가독성과 중요도 순으로 기재를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평가자들이 관심 요소가 주로 이런 부분이네요. 자기주도성, 리더십, 경험의 다양성,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 요 4가지가 뭐죠? 4가지? 여러분 흔히 항상 얘기하는 거 있죠. 방금 제가 금방 말씀드렸죠. 학업, 그 다음에 전공적 합성, 발전 가능성, 인성 얘기했습니다. 자, 흔히 발전 가능성이 바로 뭐냐? 발전 가능성 요 4가지입니다. 자, 생활기록부에 발전 가능성이 있다 없다 요 5글자 적혀 있다고 해서 발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 학생이 바로 자기 주도성이 있는지 리더십이 있는지 그 다음에 경험의 다양성,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 이런 부분을 통해서 발전 가능성을 찾아올 수 있겠죠. 그래서 자율활동 부분에서는 바로 요 4가지 영역이 두루두루 드러나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요거 어떻습니까? 학급 부반장이죠. 부반장으로서 이 학생 부반장 했네요. 괜찮습니다. 이 부분은. 그런데 나머지 부분에서는 거의 일반적이죠. 부반장으로서 해야 될 그냥 일반적인 역할만 제시가 되어 있죠. 두 번째도 학교 폭력 예방 교육을 통해서 모든 학생들이 다 받고 있죠. 그래서 이건 개인적인 특징을 파악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많은 평가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거의 대부분 학교에서 추진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죠. 그런 것들이 대부분 제시가 많이 됐다면은 학생의 개인적 특징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율활동이나 진로활동이나 학생의 특징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잘 안 본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요즘 들어서는 많이 개인적 특징을 많이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적 특징입니다. 자, 옛날에 보십시오. 요렇게 가독성도 안 돼 있죠. 전혀 안 됐습니다. 평가자들이 상당히 힘들어 하십니다. 그죠? 다행히도 그래도 이렇게 기재를 하는 학교들은 다행히도 거의 없더라고요. 가독성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부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이 바로 가독성이죠. 요거는 가독성은 괜찮은데요. 역시 내용을 보니까 마찬가지로 학교에서 실시하는 활동 중심, 학교 활동 중심으로 나와 있고 개인 활동은 많이 찾아볼 수 없다. 그래서 좋은 사례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건 어떻습니까? 물론 절대적인 게 아닙니다. 아까 상대적인 건데 방금 전의 사례에 비해서는 조금 구체성이 있죠. 학급 총무부장으로서 그럼 나오죠. 학급 쓰레기 처리 방안, 독서의 생활화 등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오죠. 그다음에 학급 연구 과제 발표에서 해가지고 빨간색 글씨, 요런 글씨가 바로 뭐냐면 본인의 개인 활동이라고 볼 수 있겠죠. 결국 평가자들이 찾고자 하는 부분이 바로 본인의 개인 활동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많이 좀 제시해 주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자, 자율활동 기재 팁. 간단히 방금 말씀드린 부분 정리하자면 바로 이런 부분이죠. 빨간색 글씨입니다. 개별적인 특성이 드러나도록 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개별적인 특성이 드러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요즘 보통 학교 프로그램보다도 학년이라든지 학급의 특색 활동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있죠. 학급별 창의적 특색 활동. 어떤 경우는 3분 스피치다, 독서 소감 발표다, 교과 멘토링이다, 학급 모둠 활동이다, 또는 뭐 학급의 어떤 시사 토론이다. 그러면 본인이 직접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이것들이 바로 자율활동에 바로 제시가 됩니다. 그죠? 그다음에 더 있다면 학생에게 의미 있는 활동 순으로 작성하는 게 예전 같으면은 활동한 날짜 순으로 기재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거는 중요도 순으로 기재하는 게 상당히 좋습니다. 평가자들도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이 생활기록부를 보는 게 상당히 많기 때문에 맨 앞부분에 핵심적인 부분이 나오면은 그 부분을 눈여겨보신다 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본인이 의미 있는 활동이 있으면은 맨 앞부분에 제시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단락을 나누고 단락별로 한 줄 띄어쓰기. 자, 평가자 입장에서 아까 가독성 이야기했죠. 그 다음에 요거는 선택사항입니다. 선택사항인데 핵심 사항을 첫 줄에 작성하거나 또는 소제목 달기. 소제목은 달아도 되고 안 달아도 되는데 이왕 달면은 조금 깔끔하게 보이겠죠. 핵심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겠죠. 그죠? 가능하면은 핵심 파악이 된다면은 소제목 다는 것도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창의적 주제 활동 예시 예전에 바로 위에 나왔죠. 거의 학교 활동 중심입니다. 생명 존중 및 자살 예방 교육, 학교 폭력 예방 교육, 뭐 다문화 예교육 이런 걸 통해서 본인이 어떻게 했다라고 나오긴 나오는데 본인의 어떤 특성을 잘 찾아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 위에 부분보다는 밑에 부분 이런 것들을 많이 개발하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 학생들이 많이 어떤 연구라든지 생각을 많이 해보셔가지고 올해서부터는 이런 활동 많이 하시면은 자율활동에 내 개인적인 특징이 바로 들어갈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 보시겠습니다. 다음 동아리 활동입니다. 동아리 활동도 역시 마찬가지죠. 개별적 행동 특성입니다. 자, 학교 생활기록부는 요 학교는 어떤 학교다라고 보여주는 게 아니라 요 학생이 어떤 학생이다라고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개별적인 행동 특성 역시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자, 개인별 기록이 차별화 이게 중요하죠. 그죠? 동아리 활동이죠. 여러 명이 같이 하죠.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 명이 같이 하기 때문에 똑같은 활동 하더라도 어떤 경우는 같은 활동이기 때문에 똑같이 적어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좀 조심해야 됩니다. 그럼 그 학생들이 똑같이 적혀 있다. 그러면 그 학생들이 동일한 대학에 지원을 한다. 그러면 상당히 불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그 활동을 하더라도 본인의 각각의 개인적 역할들이 있죠. 역할들을 자세히 적어주시면은 차별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바로 자율동아리 기재 예시죠. 일반 동아리는 정규 동아리는 좀 짧게 적었는데 자율동아리 봅시다. 아주 더 짧죠, 그죠? 학년당 지금 1개입니다. 2학년, 3학년 1개입니다. 지금 현재 1학년 같은 경우는 자율동아리가 대입에 반영되지 않고요. 자율동아리가 없죠, 그죠? 그 특기 사항을 기재하고 글자 수가 30자입니다. 동아리의 간단한 소개만 가능하거든요. 저도 이번에 자율동아리를 학생들한테 좀 보면서 자율동아리 맡아가지고 기재를 했거든요. 오히려 자율동아리를 기재하는 게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왜 힘들었느냐? 글자 수 맞춘다고요. 어떤 동아리는 동아리 명칭이 길다 보니까 정말로 글자 수 10자도 채 못 적었습니다. 10자를 어떻게 만들까? 이 부분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자율동아리 부분 만약에 활동을 했으면요. 자율동아리는 일반적으로 어떤 진로 탐구 활동이라든지 아니면 자기소개서가 만약에 제시가 된다면 자기소개서에 자율동아리 활동 영역을 좀 넓혀 가시는 게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동아리 활동 기재 사례를 볼게요. 자, 이거 봅시다. 심리상담 동아리인데 이 부분 어떻습니까? 자, 솔리언 또래 상담, 뭐 기초교육 수료함, 학교 폭력 예방에 기여함. 개인적 특징을 찾아보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죠? 가입한 모든 학생에게 적용되는 보편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요건 어떻습니까? 동아리 부장으로, 그다음에 계란 수소 폭발 실험에서 제일 먼저 불을 붙이는 용기를 보여주면 실험을 리드했다. 이런 파란색 글씨 나오죠. 이런 부분들이 바로 뭐냐면은 개별화된 특징을 조금씩이라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평가자들이 바로 찾고자 하는 부분들이 바로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조금 힘드시더라도 어렵더라도 학생들은 나만의 특징, 나만의 역할을 분명히 드러낼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죠? 이런 부분이고요. 그럼 동아리 활동에서 평가자들이 관심 요소는 뭐냐? 여러 가지 있죠. 자, 전공 적합성, 그 다음에 자기 주도성, 탐구 역량 및 문제 해결, 이런 것들이 충분히 드러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동아리 활동에서. 자, 이 활동에 대한 팁을 간단히 보시면 역시 공통되죠. 개인의 특성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기재해라. 동일한 활동이라도 역시 차별화된 기록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동아리 활동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이 하기 때문에 타인과의 관계죠. 그죠? 공동체 의식, 사회성, 요 부분에서 많이 좀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학업 역량, 탐구 역량들을 많이 좀 드러낼 수 있어야 된다.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도 학업 역량을 많이 찾아볼 수가 있거든요. 그죠? 또 방금 말씀드린 자율동아리죠. 자율동아리 활용 방안은 자기소개서 및 또는 전공 관련 진로활동 등으로 많이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볼까요? 다음 진로활동입니다. 진로활동은 바로 역시 빨간색 글씨 봅시다. 개인이 수행한 진로 탐구 활동을 중심으로 기재한다. 역시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전공 관련 독서를 활용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이 부분이죠. 자, 저는 또 요런 부분, 요 부분을 많이 보여드리거든요. 컨설팅이나 학생들 상담할 때도 요런 부분 보여드립니다.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생활기록부를 쭉 볼 때, 진로활동을 볼 때, 주로 어떤 내용들이 많냐면요. 학교활동 중심, 학교활동 프로그램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진로활동은 요게 중요하다. 여기 나오죠. 특히, 그 다음에 진로 희망 관련된 학생의 자질, 학생이 수행한 노력과 활동이 있죠. 이 개인활동입니다. 개인활동도 충분히 진로활동에 기재가 가능합니다. 이 나와 있죠. 기재 요령은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자, 일반적으로 보면 요런 게 상당히 많습니다. 어떻습니까? 다 학교 활동이죠. 학교 활동. 자, 본인이 개인적으로 혼자 하는 활동이 아닙니다. 다 같이 하는 활동이거든요. 다 같이 하는 활동에서 뒤에 내용 보니까 개인적 특징을 확인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요렇기 때문에 평가자들이 이걸 가지고 어떻게 평가할까요? 이 학생 개인적 특징이 뭐지? 장점이 뭐지? 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죠? 이것도 어떻습니까? 맞죠? 교내 진로 적성 검사, 그 다음에 담임교사와의 진로 상담, 이 내용도 기재가 가능하거든요. 가능한데 좀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교육청 주간
대학 진학 박람회? 뭐 요게, 요런 것들은 잘못된 건 아니거든요. 잘못된 건 아닌데, 만약에 한다면은요, 이게 참여했네. 이게 바로 계기가 돼가지고, 뒷부분은 바로 본인이 좀 더 탐구를 했다는 그런 내용들이, 개인적 특징들이 제시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제시가 안 됐단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 부분은 잘 안 보이실 건데 제가 작성한 거거든요. 물론 뭐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일부러 짧게 소제목을 제시했고 간호학과와 관련한 학생인데 제시했고 실제로 이 학생이 개인적으로 한 활동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다 제시했거든요. 그래서 뭐 절대적인 건 아닌데 거의 이런 식으로 학생들의 어떤 개인적 특징을 많이 살려주면 되지 않냐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학은 잘 갔습니다. 이 학생. 그럼 진로활동 평가자들의 관심 요소. 자, 요 기존에 있죠. 기존에 개별화되지 않은 그죠? 요게 활동들이 많았습니다. 즉 학교 활동 중심으로 기재가 많이 됐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있죠. 최근에는 개인 활동 중심으로 많이 기재가 되고 있다 합니다. 그래서 평가자들이 옛날에는 자율활동과 진로활동에 개인 활동이 별로 없어서 잘 안 보는데 요즘은 학생들이 개인 활동이 많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눈여겨보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특히 진로활동은 500자가 아니라 700자거든요. 다른 영역에 비해서 상당히 글자 수가 많습니다. 이 부분 개인 활동이 많이 좀 작성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요즘 추세가 바로 이런 부분이죠. 소제목 많이 달고 있죠. 그죠? 이거 보십시오. 학교 활동 중심으로 나와 있습니까? 아니죠. 개인 활동 중심이죠. 아마 수의과 가고자 하는 학생인데요. 빨간색 글씨 있죠. 정말로 중요하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내 개인 활동 중심으로 해서 진로 활동이 자리매김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집 단위별 활동 예시를 좀 만들어 봤는데요. 그럼 경영학과라든지 생명공학과 이런 식으로 본인들이 내 진로 활동 어떤 활동을 할 것인가 한번 쭉 만들어서 뭐 전부 다 기재가 좀 어렵겠죠. 700자에 맞춰서 700자 정도면은 약 3가지 내지 4가지 정도 활동이면은 거의 꽉 차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참고사항일 뿐입니다.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바로 세특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교과 세특이 정말로 중요하죠. 전자로 학생부 종합전형, 특히 학교 생활교육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뭐냐, 중요한 항목이 바로 뭐냐라고 물어본다면은 교과 세특, 교과학습 발달 사항입니다. 그죠? 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입학사정관분들, 평가자들도 상당히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선생님들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교과 세부 능력 특기사항, 교과 세특. 자, 요렇게 생활교육부상 요렇게 기재가 됐죠. 자, 교과 세특은요, 공통 및 일반 선택 과목, 진로 선택 과목, 체육 예술 요 부분에 대한 세특이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 다음에 지원 전공에 대한 열정 및 성취 확인. 교과 세특은요, 모든 교과군의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입력합니다. 자, 전년도에는 기초 탐구 교과군이죠. 기초 탐구 교과군이면 국영수, 한국사, 사회과학을 모든 학생이 다 입력했는데요. 올해부터는 전 과목에 걸쳐서 모든 학생들한테 교과세특을 입력을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 있습니다. 자, 평가 요소 및 고려사항을 볼게요. 학업에 대한 잠재력과 열정 및 관심도 등을 파악한다. 당연하죠. 그죠? 그 다음에 모집 단위 관련 학업 능력을 파악한다는 부분. 빨간색 볼까요? 진로, 관심 분야, 인성, 학업 역량 등 다양한 관점에서 기재하는 것도 필요하겠고, 특히 지적 호기심 해결 과정을 드러내는 학업 역량 상당히 중요하죠. 서울대에서 상당히 많이 강조를 하죠. 지적 호기심을 어떻게 해결했는가, 이런 부분들이 세특에 들어가 있으면 정말로 좋겠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서울대 학생부 종합전형 안내서에 보시면 이렇게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교과학습 내용이나 학교 프로그램에 대한 세세하고 장황한 내용보다도 나오죠. 학생이 무엇을 배우고 나오죠. 학생. 개인적인 특징이죠. 빨간색. 역시 여기서도 개인적인 특징을 알고자 합니다. 그런 부분을 많이 좀 기재해 주시면 좋겠다. 그 다음에 수업 중에 보인 개별적인 노력이죠. 그 다음에 학생 개개인이 어떤 노력과 학업 특징을 보여왔는지, 특별한 학업 소양을 어떤 학습 과정에서 어떻게 보여왔는지, 이런 부분. 결론은 바로 뭡니까? 개인이죠, 개인.
개인적 특징이 바로 드러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에 학업 능력 평가 기준 서울대 예시 쭉 나와 있죠. 쭉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들을 다 맞춰가지고 적을 수 있는 부분은 아니겠죠. 근데 교과 세특을 보면요, 저도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정말로 선생님들이 학생들에 대한 열정이 상당히 많으셔가지고 그 학생들의 어떤 진로를 많이 탐구하셔가지고 진로를 찾아서 학생들이 진로 탐구에 맞춰서 많이 적어주고 계시더라고요. 괜찮습니다. 근데 너무 국어에도 진로, 영어에도 진로, 사회도 진로, 모든 것들이 진로의 포인트를 맞춰서 적다 보니까 이 학생이 과연 국어면 또는 영어면 수학이면 그 수업 자체에서 어떻게 충실했는지에 대해서는 약간 좀 아쉽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서울대 평가자들이 직접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우리는 그냥 그 수업 시간에 이 학생이 어떻게 활동했고 그 수업 중에서도 어떤 부분에 많이 관심이 있고 어떻게 탐구를 했는지 어떤 호기심을 발휘했는지 그런 부분들을 많이 알고 싶다라고도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아쉽다라고 이야기를 하던데 그러면서도 이 부분에 대한 정답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부분이죠. 예를 들어 국어다. 이 학생이 생명과학을 가는데 국어의 세특이다 그러면 정말로 국어 시간에 어떻게 했는지 그 내용도 적어주시고 그다음에 약간 전공과 관련돼서 생명과학 예를 들어 뭐 지문을 읽고 독서 지문을 읽고 어떤 부분을 분석했다 탐구했다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 부분 자연스럽게 진로와도 연관을 지어주시면은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죠? 자, 세특 부분 몇 가지 사례를 잠깐 들어볼게요. 자, 여기 뭐 각 대학에서 발표한 겁니다. 동국대에서 발표한 거거든요. 전공 관심도가 뚜렷이 드러난 사례입니다. 심화 영어에서 빨간색 글씨를 좀 보시면 됩니다. 심화 영어인데도 불구하고 나오죠. 골디락스 경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저 빨간색 글씨를 쭉 보시면 되겠죠. 이런 부분이죠. 전공 관심도가 뚜렷이 드러났다. 자, 이건 어떻게 평가를 내렸냐면 수업 시간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학생이다. 그 다음에 경제 전공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 그죠? 이렇게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한양대 종합전형 가이드북이죠. 화학2에서 이 학생은 바로 비판적 사고 역량을 갖춘 사례다라고 역시 빨간색 글씨를 보시면 되겠죠. 새로운 문제 상황을 만들고 해가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 이론적 내용을 알아보는데 그친 것이 아니라 요 한 가지 지식만 아는데 그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파고들었죠. 그죠? 이런 부분에서 비판적 사고 역량을 갖춘 학생이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죠? 되고요. 그럼 이렇게 평가를 내리고 있는데 그럼 학생들은 교과 세특을 위해서 어떻게 준비를 할 것인가? 국민대 사례인데요. 국어 노트 예시 또는 영어 노트 예시 준비를 위한 교과 세특 준비를 위한 그 노트를 적어두는 게 좋지 않나라고 하나의 어떤 예시를 들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국어인데 여기 공부한 내용 그다음에 일단은 극갈래 이해해가지고 본인이 이렇게 나름대로 도표를 만들어 놓고 하나하나 제시를 하고 있죠. 그죠? 뭐, 개념 및 이론이 중요한 이유, 뭐, 뮤지컬 전공을 준비한 학생,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 학생이 뮤지컬을 준비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그 극갈래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 뭐냐? 파수꾼이 우회적으로, 파수꾼은 바로 희곡이죠. 희곡인데, 우회적으로 풍자에서 비판하는 부정적 현실에 대한 이해 이렇게 하나하나 다 제시를 해놨습니다. 역사적 배경 지식이 필요하다는 내용.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단어를 공부하면서 느낀 부분을 이렇게 점차적으로 정리를 해놨거든요.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면은 나중에 이렇게 공부한 내용 요약할 수 있겠죠. 극갈래 개념, 하위갈래 개념을 이해했다는 부분. 그다음에 파수꾼이라는 작품의 구조를 알고 인물들의 성격을 분석했다. 정치 사회적인 현실과 문학 작품의 관련성에 대해서 알아봤다. 이렇게 좀 나오죠. 그 다음에 뮤지컬 배우로서의 갖춰야 될 인물에 대한 이해. 바로 이 부분은 바로 진로와 관련된 내용 나오죠. 이렇게 해서 하나의 공부한 내용이 요약이 됩니다. 그럼 이 내용을 통해서 뭐가 나오겠습니까? 교과 세특이 나오겠죠. 그죠? 이런 단계를 거치는 게 더 좋지 않나. 우리가 흔히 뒤에서 말씀드릴 일반적으로 얘기할 자기 평가서 기능을 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기 평가서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이 내용을 보고도 학교생활교육부 작성이 가능합니다. 법적인, 그죠? 법적인 효과가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자, 또 학교생활교육부 기재 예시 잠깐 보시면 여기 평가원 사례인데요.
국어입니다. 어휘, 그 다음에 사용하기 활동을 수행했다. 그 다음에 활동지에 정리했다. 그 다음에 어떤 독서를 적절하게 선정했다. 여러 가지 활동들을 두루두루 했다라고 나오고 있죠. 그죠? 이거는 바로 수업 시간 활동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교과 학습을 진로 탐색과 자연스럽게 연계시키고 있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죠? 영어 나오죠. 영어 교사가 꾸민 학생답게 진로가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교사의 수업처럼 분명한 목소리로 이 학생이 상당히 발음이 상당히 뛰어나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60단어에 육박하는 이걸 또 암기를 했네요. 이거는 진짜 개별화된 특성이죠. 영어 원서를 틈틈이 읽었다. 이런 부분들이 바로 개인적 특성들이 바로 드러나고 있다는 말씀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진로하고 관련하여 교과 학습을 통해서 보여준 지원자의 특성들이 바로 드러나고 있다는 부분이죠. 그죠? 자, 그럼 교과 세특기에서 또 하나를 보여드린다면요. 이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제가 직접적으로 경험한 그런 내용이거든요. 자, 이 학생이 바로 수학 1, 그 다음에 사회문화에서 어떤 평가를 받았냐면요. 수학 1에서 좌표 공간상의 그래프를 해석하는 능력이 뛰어나다. 그 다음에 사회문화에서도 표와 그래프를 능숙히 분석할 수 있으며, 이거 보니까 어떤 평가입니까, 이게? 인문계열 학생인데 수학적 능력이 우수하고, 그죠? 이러한 능력이 사회교과에서도 활용되고 있다. 즉 뭐냐? 교과 담당 교사의 공통된 의견이 있다는 말씀이죠. 그럼 2명의 교과 담당 교사 또는 3명의 교과 담당 교사가 이 학생에 대한 공통적인 장점들을 지금 칭찬해주고 있죠.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좋은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좋거든요. 이거는 신뢰할 수가 있습니다. 평가자들한테.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진짜로 또 과목별로 어떤 공통점이 있다면은 그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연계해 나간다면 더욱더 좋은 세특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도 시점의 차이입니다. 물론 작성은 선생님들이 작성을 하시죠. 자, 국어 이렇게 작성했습니다. 자, 파란색 볼까요? 매사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음. 우리 국어에서 특히 소설이죠. 소설에서 말하는 전지적 작가 시점입니다. 자, 그럼 밑에 거 볼까요? 자,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하고 발표한 점이 인상적이었음. 이건 바로 3인칭 관찰자 시점입니다. 그러면 학교생활기록부는 선생님이 작성하지만 전지적이 맞을까요? 3인칭 관찰자가 맞을까요? 당연히 3인칭 관찰자죠. 우리 교사는 학생들을 관찰할 뿐입니다. 학생들의 내면 심리까지 다 파악해가지고 그 학생의 심리까지 다 묘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죠. 그래서 다짐을 하게 되었음 요렇게 쓰는 것보다도 뭔가 좀 내가 보기에는 교사가 보기에 이 학생이 요렇게 발표한 점이 인상적이었다라고 제시를 해준다면 선생님이 이 학생을 제대로 관찰을 했구나. 그 다음에 선생님의 느낌을 그대로 적었구나라고 볼 수 있거든요. 요 부분이 조금 더 신뢰도가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요 부분은 좀 한 가지 아쉬운 점입니다. 자, 울산 시내에서 생활기록부 분석을 좀 하다 보니까 몇 년 전의 사례인데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즘은 바로 이런 부분이 많이 없는데, 자, 소설가를 희망하는 국어 1등급 학생의 사례. 이게 실제로 보시니까 조금 긴 것처럼 보이죠. 근데 거의 2줄밖에 안 됩니다. 요거는요, 공대를 희망하는 수학 2등급 학생입니다. 1줄밖에 안 됩니다. 그럼 평가자가 봤을 때 정말 전공 적합성과 관련이 있는 교과 세특인데, 왜 요것밖에 안 되는가? 이 학생이 등급은 괜찮은데 교과 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았는가? 아니면 선생님하고 좀 사이가 안 좋은가? 그런 부분이 판단이 잘 안 서겠죠. 그죠? 그래서 상당히 좀 평가하기 좀 애매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가능하면 전공 적합성에 맞는다면은요, 학생들이 이 관련된 어떤 교과 성적이 괜찮다면 그 부분을 좀 더 정말 그 학생의 특징이 좀 드러날 수 있게끔 잘 좀 적어줄 수 있도록 하고, 학생 역시 마찬가지로 그와 관련된 활동들을 정말로 많이 하는 게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이죠. 좀 아쉽죠? 자, 교과 세특에 입력이 불가한 주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요령에 바로 나와 있습니다. 많이 나와 있는데 몇 가지만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죠? 앞서도 설명드린 부분이 있죠. 교내에 대해 참여 사실 절대로 다른 부분에 절대 제시가 안 됩니다. K묵 나오죠. 무크하고 열린 강의, 강좌 이런 부분도 절대 안 되고요. 쭉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자, 교과 세특에 대한 팁을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예전처럼 학업 성취도가 우수하며 수업에 성실히 참여하는 모범생이다. 너무 흔하죠, 사실은. 요런 모범생이 한두 명입니까? 수업에 성실히 참여하는 학생이 한두 명입니까? 많이 하죠. 그럼 이 학생들만의 특징을 제대로 찾아볼 수가 없다. 자, 발표, 토론, 질문, 실험, 과정형 평가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정말로 중요하겠죠. 요즘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원격 수업이 만약에 계속적으로 오랫동안 지속된다면 이런 부분도 기재하기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라고 따져본다면은 물론 100% 원격 수업이 진행되지는 않을 겁니다. 학교 등교 수업 하실 때 있죠. 하실 때 이런 부분 발표라든지 토론이라든지 그런 본인이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가능하면 수업 시간에 많이 좀 만들어 두시면은 그게 바로 교과 세특의 기재가 많이 될 겁니다. 그죠? 이게 첫 번째로 상당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있죠. 지적 호기심을 해결하는 방법이다.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도 강조하고 싶습니다. 방금 서울대에서도 이런 부분 많이 본다 그랬죠. 서울대만 보는 게 아니라 정말로 상위권 대학도 그렇고 하위권 대학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상위권 대학에서는 어떤 학생들을 좋아하는가? 가만히 있는 학생이 아니라 뭔가 호기심이 많은 학생, 지적 호기심이 많은 학생, 호기심이 많다면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있지 않죠.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죠. 그죠? 그러면 수업 시간에 예를 들어 어떤 수업 시간에 그에 대해서 너무나 궁금해서 더 알고 싶다. 그래서 더 알고 싶어서 독서를 했습니다. 독서를 통해서 그 내용을 좀 더 깊이 있게 판단했습니다. 판단했고 나만의 어떤 발표를 했습니다. 수업 시간에. 그럼 이 학생이 어떤 학생 됩니까? 이 학생은 교과 수업 시간에 정말로 충실했고 교과 수업만 충실한 게 아니라 교과서에서 나온 지식만이 아니라 좀 더 지식을 확장했고 지식을 심화시키기 위해서 독서를 해가지고 자기만의 지식을 만들어서 발표를 했다. 그러면 바로 자기 주도 능력이 상당히 뛰어난 학생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특에는 바로 그렇게 제시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럼 아까 독서를 이야기했죠. 독서가 그렇게 자연스럽게 제시되면 상당히 좋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전공과 관련된 연계 학습을 한 활동들 이런 부분도 괜찮고 그렇다고 해서 모든 과목을 다 전공과 연관시키면 이거 좀 어색하죠. 오히려 좀 부자연스럽습니다. 그죠? 그럼 자연스럽게 좀 필요하겠고요. 그다음에 여러 과목 간의 학업에 대한 공통적인 장점이죠. 이런 부분. 방금 아까 예시를 들어 설명드렸습니다. 수학하고 사회문화하고. 물론 다른 과목끼리도 예시가 가능하겠는데 가능하면은 정말로 자신의 특징이 여러 과목에 잘 드러날 수 있도록 하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학교 생활기록부 기재 예시 교과 세특은 요즘 교육부에서는 그저 잘 나와 있죠. 그죠? 요 책자가 잘 나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독서 활동 상황 넘어가겠습니다. 독서입니다. 과목별 공통이 나와 있고 독서에서는 바로 우리 학업 역량 및 전공 적합성을 평가할 수 있는 항목이다. 그다음에 고등학교 1학년 독서 활동 상황은 대입에 미반영. 현재 2학년, 3학년은 대입에 반영됩니다. 그죠? 근데 오해할 수 있습니다. 1학년인데 그럼 독서를 안 해도 되나요? 안 되겠죠. 독서 해야 되겠죠.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다만 독서 활동 상황에 기대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평가하나요? 당연히 어떻게 평가할까요? 독서 활동 상황이 아니라 다른 활동에 기재가 되겠죠. 이 빨간색을 집을까요? 단순 독후 활동 외 교육활동 전개 시 도서명 포함 그 내용을 다른 영역, 즉 교과 세특이라든지 그다음에 창의적 체험활동 등에 입력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난 단순하게 책을 읽었어. 이게 아니죠. 그죠? 그럼 1학년 학생들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반드시 독서를 하셔야 되겠죠. 어떻게 하냐? 그냥 읽을게요. 이게 아니죠. 그죠? 저도 또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선생님, 아까 말씀드렸죠. 독서 몇 권 해야 되나요? 책 몇 권 읽어야 되나요? 몇 권 읽어야 되겠죠? 정답이 없죠. 정답은 없습니다. 없는데 저는 그렇게 물어보면 전 이렇게 답을 하거든요. 이것도 역시 정답이 없지만은 그래도 좀 종합전형에 대비하기 위해서 생활기록부에 제시하는데 조금이라도 근접하지 않을까. 저는 독서를 3가지로 봅니다. 3가지. 뭐냐? 첫 번째, 독서하더라도 반드시 교과 수업과 관련된 독서를 해라. 왜냐? 자, 여러분들 학교에서
주로 하는 게 바로 뭡니까? 학교 아침에 와서 그 다음에 오후 늦게까지 있다가 또는 자습도 하죠. 자, 그러면서 학교를 하는데 거기서 가장 많이 하는 게 바로 뭡니까? 수업이죠. 수업이 가장 많습니다. 그럼 학교 활동에서 수업이 가장 많거든요. 그럼 수업 시간이 정말로 중요하거든요. 그럼 수업 시간에 교과서 수업을 하는데 교과서 수업을 통해서 공부한 걸 독서를 통해서 좀 더 심화 지식을 확장했다. 이게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교과 수업과 연관된 독서, 그러면 반드시 어떻게 교과 세특에 기재가 되겠죠. 1학년 학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과 세특에 독서 활동이 기재가 되는 게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이건 뭡니까? 목적의식을 갖고 독서한 거죠. 그죠? 내가 국어를 공부했는데 어떤 소설을 읽었는데 소설을 배웠는데 그 소설과 관련된 내용 또 다른 작품을 읽게 되었다. 마찬가지 교과 세특에 들어갈 수 있겠죠.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 학생 아까 방금 말씀드렸지만 자기주도 능력이 뛰어나다라고 분명히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교과 수업과 관련된 독서를 내라 이겁니다. 두 번째는 진로와 관련된 독서죠. 어쨌든 간에 본인의 진로가 수립됐다면은 내 진로 활동하겠다. 내 진로를 위해서 책을 읽습니다. 진로를 위한 책, 진로를 위한 독서 활동. 바로 진로 활동 맞죠? 그럼 바로 생활기록부 어디에 기재가 될까요? 진로활동 특기사항란에 반드시 기재가 되겠죠. 700자입니다. 그죠? 그럼 정말로 내 진로를 탐색하기 위해서 책 읽었다. 진로활동에 들어가잖아요. 맞죠? 자, 그럼 세 번째 바로 뭐냐? 세 번째 정말로 일반적인 교양이라든지 지식을 쌓기 위한 그런 독서죠. 그죠? 요렇게 본다면은 요런 것들이 생활기록부 내에 적재적소에 배치가 된다면 이 학생은 목적의식을 갖고 책을 읽은 학생입니다. 그냥 읽으라 해서 읽은 학생이 아니겠죠. 그래서 독서를 이렇게 활용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학년, 3학년은 물론이고 특히 1학년 학생들은 독서 반영 안 된다? 안 하면 되겠네? 절대 아닙니다.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자, 평가 요소 여기 나옵니다. 그죠? 저기 고려 사항에 보시면요. 요거죠. 무엇을 읽었다 이거보다도 더 중요한 건 왜 읽었는가? 이 학생이 왜 읽었죠? 요게 바로 중요합니다. 자, 생활기록부 2, 3학년 같은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평가자면 어떻게 평가합니까 이게? 얘 몇 권 읽었지? 숫자 셉니까? 아니면 전공 관련된 책 몇 권 읽었지? 셉니까? 알 수 없잖아요. 얘가 진짜 요 책 많이 읽었나? 진짜 읽었나? 잘 모릅니다. 그래서 다른 영역과 연계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요 읽은 책을 다른 세특이라든지 교과 세특이라든지 여기 물리가 나오죠. 그럼 물리에 엔트로피 있죠. 얘 왜 읽었지? 그럼 물리 세특을 딱 봤을 때 엔트로피가 있네. 어떤 과정 거쳐서 엔트로피를 읽었네. 그러면 얘는 바로 목적 의식을 갖고 좀 더 전문적인 지식을 확장하기 위해서 독서를 했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죠. 연계 활동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독서가 다 교과 세특에 들어가라 이런 말씀은 아니거든요. 진짜 필요한 부분은 반드시 연계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읽었는가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부분입니다. 자, 경희대 학종 입학사정관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했습니다. 자, 쭉 보니까요. 경희대를 지원한 학생들을 분석해보니까, 생활기록 분석해보니까 교과 수업과 관련된 독서활동이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경희대 지원자들이 경희대만 썼습니까? 중앙대도 썼겠죠. 건국대도 썼겠죠. 더 위도 썼겠고 더 밑에도 썼겠죠. 그럼 그 학생들이 상위권 학생들이 생활기록부를 분석해 본 결과 이 학생들이 교과 수업과 관련된 독서가 있네? 이 말은 교과 세특에 독서가 많이 들어있다는 말씀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놓치면 안 됩니다. 1학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 나옵니까? 다른 영역과 연계해서 독서활동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거든요. 이렇게 실제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서는 독서활동 내에서만 그치지 말고 다른 활동과 반드시 연관을 지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자, 반복되는 말씀이죠. 그죠? 요겁니다. 가능하면 학생의 수준에 맞지 않는 방대한 양의 어려운 책은 좀 지양하는 게 좋다. 이거는 잘못하면 나중에 면접에서 실제로 물을 수 있습니다. 면접에서 물었는데 대답 못했다. 신뢰도가 뚝뚝 떨어지겠죠. 그죠? 자, 이거고요. 자, 그 다음 마지막 과정이죠. 행동특선 및 종합의견입니다. 자, 종합의견은 총 500자죠.
자, 학생이 1년 동안 활동 내용을 종합 파업 기록하는 항목이고요.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역시 인성 발전 가능성 4가지 모두가 파악이 가능한 항목입니다. 자, 2022부터는 추천서가 폐지됐습니다. 그죠? 현재 고3, 고2, 고1 다 추천서가 없습니다. 폐지에 따라서 중요도가 매우 높아진 게 바로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입니다. 그럼 학교 교육계획에 따라 실전 봉사활동이 있죠. 자, 봉사활동 특기사항은 기재가 안 되거든요. 기재 안 되는데 경우에 따라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에 기재가 가능합니다. 다만 어떤 거냐면 교사가 직접 관찰 평가한 학생의 특기사항이 기재가 가능합니다. 이 말씀은 뭡니까? 학교에서 한 봉사활동이죠. 개인 봉사활동은 기재가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평가 요소 쭉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고려할 사항은 바로 담임교사의 종합적인 평가다. 즉 추천서 역할을 대용한다. 추천서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어떤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보니까 대부분 담임 선생님들께서 정말 학생의 어떤 특징을 적어주시는 건 좋았는데 인성 중심으로 많이 적어주셨더라고요. 인성 중심. 자, 보십시오. 이거는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이거든요. 종합의견이기 때문에 인성 중심도 좋지만 인성보다도 진로, 그다음에 학업, 인성, 관심 분야 등 다양한 분야의 특징을 개인적 특징을 단락별로 구분해서 적어주시는 게 상당히 좋겠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기재 사례 보겠습니다. 물론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그죠? 자, 보시면 차분하고 조용한 성격으로 학교 규칙을 잘 준수하며 사소한 규칙이라도 잘 지키며 학급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각자 역할에 적극 참여하며 어때요?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진짜 이 학생의 개인적 특징을 알기에는 조금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죠. 그죠? 겉으로 볼 때는 그래도 자세히 좀 적은 것 같은데 자세히 읽어보니까 좀 개별화, 즉 차별화가 약간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누구에게나 기록이 가능할 수 있는 일반적인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건 어때요? 아까보다는 좀 다르지 않나요? 자, 학급 반장입니다. 반장으로서 그 다음에 갈등의 조정자 역할을 하는데 탁월한 능력을 보여주었으며 본인이 먼저 의견을 내었네요. 청소 시간에는 가장 마지막으로 빗자루를 손에서 놓을 정도로 아주 어떤 구체적 사례까지도 제시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구체적 사례를 제시해주고 있다는 말씀은 이건 평가자로 하여금 신뢰도를 분명히 높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죠? 이런 부분 참고하시고요. 자, 이것도 봅시다. 지난 1년 동안 맡았던 학생들 중 교사로서 보람과 발전과 성장을 지켜오는 기쁨을 가장 많이 느끼게 해준 학생. 와, 정말로 대단한 칭찬이죠. 요거는 정말로 선생님을 믿습니다. 그죠? 평가자는 이 학생 진짜로 대단한 학생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저도 예전에 조금 몇 년 됐습니다만은 요 비슷한 학생이 있어서 요 비슷하게 적어준 기억이 납니다. 정말로 잘했거든요. 오히려 칭찬을 아끼지 않을 정도로 진짜 이렇게 적어줬습니다. 당장 합격을 하더라고요. 물론 그것 때문에 당장 합격이 아니라 그 나머지 분야도 정말 뛰어났거든요. 뛰어나기 때문에 그 분야를 통해서 일반적으로 종합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아서 합격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교사가 평가하는 종합의견은 앞서서 수상 경력에서부터 쭉 교과 세특 독서까지 있죠. 그런 부분을 모두 다 아우른 다음에 그가 바로 비례하는 부분이죠. 그죠? 앞부분은 거의 형편없었는데 교사 종합의견이 정말로 좋게 평가했다. 이거는 신뢰도가 좀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학생의 역할도 대단히 개별화되어 있고 정말로 구체화되어 있고 열정적이었고 탐구력이 상당히 뛰어나고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선생님이 써준 이런 부분이 있다면은 정말로 이 학생은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학교 생활기록부 기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요거는 초등학교 교사 희망하며 봉사활동도 전교에서 가장 많이 할 정도로 모범적이고 교내 최상위권 모습 보여주고 있고 역시 약간 차별화되고 있죠. 어쨌든 간에 차별화된 내용들이 좀 중요하다, 유효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의 기재 팁을 짧게 또 간단히 말씀드리면 자, 학생을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일종의 추천서입니다. 그죠? 추천서. 선생님의 역할이 상당히 좀 중요해졌죠. 어깨 좀 무거워졌습니다. 글자 수는 500자밖에 안 되는데, 그죠? 이 학생 정말 칭찬할 게 많은 학생들의 경우는 바로 이걸 어떻게 압축적으로 해서 추천할까라고 생각도 많이 드시겠지만은
이 부분 정말로 중요한 파트이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나오죠. 인성, 인지적 특성,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 창의성 이런 부분 종합적으로 구체적으로 입력해 주시는 게 좋겠다. 학생의 특징, 장점 역시 마찬가지죠. 자, 반복됩니다. 공통됩니다. 학생의 특징입니다. 개별화된 특징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주시는 게 좀 더 좋다는 부분. 그 다음에 학교 생활기록부의 다른 영역에서 조금 더 강조하고 싶은 부분과 교육과정상에 나타나 있지 않은 분야에 대한 관심 등도 좀 기재해 주시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평가자들이 평가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죠. 봉사활동 실제의 경우는 교사가 관찰한 내용이죠. 평가한 내용 이런 부분이 제시가 됩니다. 개인 봉사활동은 기재가 좀 어렵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제 지금까지 총 6가지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무리해 볼까요? 방금 말씀드린 부분 짧게 마무리해 본다면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수상 경력은 학기당 1개 제출이죠. 전략적으로 선택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아직 대교부에서 발표가 안 됐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내 대학을 선택하는데 한 학기당 하나인데 물론 한 학기당 여러 개의 상을 받은 경우 있습니다. 이 학생인 경우는 어떻게 A대학, B대학, C대학에 똑같은 상을 바로 제출해야 되는가 아니면 A대학은 뭐 첫 번째 상을 B대학은 두 번째 상을 이렇게 제출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제출해야 되는지 어떤 식으로 제출해야 되는지는 아직 요게 공지가 안 됐습니다. 나중에 공지가 되겠죠. 어쨌든 간에 공지가 되게 되면 선생님들과 바로 논의를 해가지고 학교에 또 학과에 맞는 수상 기록을 제출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세특 및 진로 활동 등 다른 영역과 연계성이 중요하다는 부분 역시 또 강조하고 있죠. 자율활동 그냥 이겁니다. 개인활동 그다음에 개인활동 세부화되기 위해서는 바로 가능하면 학급 프로그램을 개발해라. 그죠? 그다음에 동아리활동 역시 마찬가지 진로와 연계성 확보가 있고 역시 개인활동이죠. 개인활동 똑같은 동아리 구성원이 똑같은 활동 하더라도 역할 분담을 철저하게 하시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진로활동이죠. 역시 개인적인 진로 탐구 활동 중요하다. 가능하면 독서 등과 연계성으로 탐구 과정을 구체화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과 세특이죠.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어쩌면은 종합의견이 담임 선생님이 어떤 추천서 역할을 한다 그러면 교과 세특은 바로 교과 담당 선생님이죠. 교과 담당 교사의 추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중요하죠. 그래서 지적 호기심이라든지 문제 해결 능력, 자기 주도성 강화, 발전 가능성이죠. 이런 부분들이 교과 세특에 많이 드러날 수 있도록 특히 정말로 하루 중에 가장 많이 있는 수업 시간을 활용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발표를 많이 하시고 질문도 많이 하시고 토론도 많이 하시고 자기가 좀 드러날 수 있는 활동 중요하겠죠. 자, 독서활동. 자, 무엇을 읽었는가 보다도 왜 읽었는가 말씀드렸습니다. 독서활동 1학년 학생들 꼭 하셔야 됩니다. 2, 3학년은 물론이고요. 그 다음에 수업을 바탕으로 한 독서, 그죠? 교과 세특과 연계를 한다. 그 다음에 진로 관련 독서, 진로활동과 연계를 한다. 연계성이 있는 독서활동 중요합니다. 다른 생활교육부 항목에 반드시 기재가 가능합니다. 그죠?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입니다. 담임교사 추천서 역할을 한다는 부분 말씀드렸고요. 자, 학업, 진로, 인성, 특징, 관심도, 열정 등 다양한 관점에서 가독성이 있게 있죠. 단락별로 제시를 해주면 상당히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학생부 기재 활용 가능 자료인데요. 생활교육부 기재 요령 299쪽에 나와 있습니다. 자, 요즘 셀프 학생부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절대 안 됩니다. 그죠? 학교 생활교육부는 교사가 작성합니다. 단, 요거 5가지 있죠. 5가지. 동료 평가서, 자기 평가서 이런 부분 5가지. 5가지는 요걸 보고 학교 생활교육부 기재가 가능합니다. 그죠? 이건 아주 공개된 그죠? 합법화된 자료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학교별로 뭐 동료 평가서라든지 자기 평가서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만들어서 학생들한테 제시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학생들이 그 평가서를 통해서 자기 평가, 예를 들어 수업에 대한 자기 평가, 수업 시간에 뭐뭐 했다, 활동에 대한 자기 평가, 활동을 뭐뭐 했다라는 그런 평가서를 통해서
학생부를 기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걸 많이 가능하면 이런 평가서를 많이 활용하시면은 나중에 생활기록부 작성할 때 정말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요건 그냥 참고사항인데 전임 입학사정관 대상으로 설문조사 결과를 좀 알아봤습니다. 즉 입학사정관들, 그죠? 그분들이 생각하는 그 학교생활기록부죠. 자, 파란색입니다. 파란색 뭡니까? 개인별로 특색 있는 생기부로 기록되는 게 좋습니다 하고 있죠. 그 다음에 간략하더라도 학생의 특징적 부분 위주로, 그다음 개별적인 특징을 알 수 있는 내용 서술을 부탁드립니다. 학생의 특성과 강점이 구체적으로 잘 드러나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공통사항이 뭡니까? 그분들이 정말로, 평가자들이 정말로 알고자 하는 부분이 바로 개인적인 특징입니다. 학교 특징이 아니라 개인 특징입니다. 역시 마찬가지죠. 학생이 어떤 활동을 하고 어떤 성장을 이뤘는지 가독성이 있게, 그죠? 한 학생의 이야기를 자세하게 나오죠. 학생 각자에게 맞는 내용을 써주는 게, 그 다음에 개별 학생에 대한 관심과 애정 나오죠. 자, 이제 아셨죠? 무슨 말씀인지. 이제는 개별화된 학교생활기록부. 자, 학교생활기록부. 학종이 바로 뭡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이 뭡니까? 이 학생을 뽑고자 하거든요. 그럼 뭘 통해서 뽑냐면 생활기록부를 통해서 뽑습니다. 생활기록부를 통해서 이 학생은 요러요러한 학생이구나라고 알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 부분 중심으로. 그래서 일선에 계신 선생님도 역시 마찬가지고 학생들도, 그다음 학부모님도 마찬가지 이런 부분을 잘 감안하셔가지고 내 개인의 특징을 생활기록부에 많이 좀 드러낼 수 있도록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반복되는 얘기죠. 보세요. 일반적 학생부입니다. 보통 학생부는 학교 무슨 행사했지? 선생님이 뭘 가르쳤지? 그죠? 학교가 얼마나 발전했지? 이 학교는 이렇구나. 생활기록부를 통해서 이 학교 이렇구나? 학생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힘들겠죠. 그래서 좋은 학생부는 바로 이거죠. 학생이 무슨 활동했는지, 학생이 무엇을 했고 얼마나 발전, 성장했는지, 그 다음에 그러면 이 학생은 이렇구나 라고 하면서 개인적인 평가가 가능하겠죠. 그죠? 다른 사람들이 학교 중심으로 평가를 하더라도 나만큼은 정말로 개인 중심으로 평가, 개인 중심으로 기재가 된다면 정말로 유리하겠죠. 왜? 입시는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 장면입니다. 그러면 좋은 학교생활기록부를 위한 수업이 역시 변화가 돼야 되겠죠. 어떤 수업 됩니까? 듣는 수업, 질문 없는 교실, 집어넣는 교육, 일방적 주입식 교육, 수용적 사고력. 자, 어때요? 학교생활기록부, 즉 학생부 종합전형에 맞는 수업이라 보기에는 좀 어렵겠죠. 그죠? 선생님도, 그 다음에 학생도 이제 학생 중심, 2015 개정교육과정이 뭡니까? 바로 학생 중심이죠. 학생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됩니다. 이 듣는 수업이 아니라 말하는 수업이 돼야 되겠죠. 질문 가득 찬 교실, 그 다음에 집어넣는 게 아니라 꺼내야 되겠죠. 꺼내고 찾아내고 탐색하고 그래야 되겠죠. 쌍방향 토론식 수업이 이루어진다면 창의적인 사고력이 됩니다. 그죠? 4차 산업혁명에 알맞는, 시대에 알맞는 그런 인재들이 여기서 바로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쭉 학교생활기록부 어떻게 하면 바람직하게 작성할 수 있겠는가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물론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나름대로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 알려면요. 그러면 알고 있으면요. 생활기록부 어떻게 기재하고 어떻게 관리하는지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핵심은 바로 뭡니까? 아시겠죠? 내 개인, 전체가 아닙니다. 내 개인의 활동을 개인의 특징에 맞게끔 전 영역에서 자세하게 적어주면 더 좋겠다. 또 하나는 이런 것들이 학업을 바탕으로 해서 가지처럼 올라와서 서로 연계에 있는 활동들이 되면은 정말로 괜찮은 학교생활기록부가 될 수 있겠다. 그러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경쟁력이 정말로 강화될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장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